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비의 러브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비의 성향은 군자를 존경하고 소인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촉서 장비전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그래서 그 소설 삼국지에서도 보면 종종 지위는 높은 사람은 좋아하고 부하들은 마구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관우와는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성격입니다. 관우는 그 반대였죠. 사대부들을 경멸하고 싫어하고 이제 부하들을 사랑했다.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비가 늘 걱정을 했어요. 장비의 이런 성격 때문에. 유비는 수시로 이제 장비에게 이제 주의를 주죠. 자네는 다 좋은데 술만 마시면 부하들을 매질하는 성격이 있다. 그리고는 매질하고 난 뒤에는 또 그 부하들을 또 스스럼없이 같이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잠자리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의를 줬는데 결국 장비는 뭐 그 버릇을 못 고쳤는가 봐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끝내 부하들 손에 죽게 되죠. 피살됩니다. 이 탁주지라는 그 지방지가 있습니다. 지방지라는 건 뭡니까? 그 지방에 뭐 역사나 문화나 뭐 경제나 또 뭐 잡다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뭐 어떤 집안들의 이야기 뭐 온갖 것들을 다 적는 그런 좀 잡지인 셈이죠. 중국에는 그런 지방제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오랜 이제 옛날부터 쭉 내려오면서 각 지역마다 가서 이제 뭡니까 서점들을 이제 서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지방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지방지들의 그 자료들이 이제 역사 자료가 되는 거죠. 이제 사가들이 이제 역사를 기록할 때 이런 지방지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 참고하고 그렇게 하죠. 유주, 탁현, 그 이제 지방은 이제 이 탁주지라는 지방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주, 탁현, 현성 남쪽 시보리 지점에 그 큰 장원이 있는데 그 장원의 주인이 장비였다.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탁현이라는 거는 유주 탁현이라는 건 이제 오늘날의 이제 탁주시죠. 탁주시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탁주시인데 탁주시 안에 이제 장비점이라는 이제 이제 지명이 있어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탁현은 이 마을 이름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청나라 말 때는 충의점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내려와서 이제 어느 시기에 이제 장비점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가면은 좀 장비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북경 그 직할시 그러니까 전체 직할시 아주 넓은 뭡니까 범위가 있죠. 직할시 범위가 이제 경계가 있죠. 그 경계 서남쪽 경계를 딱 넘어서는 지점 딱 넘어서면 바로 이 탁주시입니다. 탁주시인데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베이징 시짠에서는 굉장히 가까워요. 저도 한 서너 번 간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고속 열차로 한 30분 정도면 바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장비는 이제 이 귀족과는 이제 거리가 먼 이제 지방에 살았던 거죠. 북경 지역이 요즘은 이제 중국의 이제 수도가 됐지만은 1800년 전 그 동안시대에만 해도 이 지역은 완전히 오지였습니다. 오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조조의 조조가 이제 북벌을 감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삼군 오한을 치러 갈 때 이 지역을 지나가죠. 그런데 그 조조의 명참모 그 곽가가
이 북경 그까지 와보지도 못했어요. 와보지도 못하고 그 아래, 한참 아래 지점 역주라는 데서 이제 병사하게 되죠. 그 죽은 이유도 뭡니까? 그 뭡니까? 그 오지의 그 풍토에 적응을 못해서, 그 몸이 약해서 그 기후와 풍토에 적응을 못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오지였죠. 오지였다는 거죠. 그 장비는 이제 이런 시골에 이제 살면서 이제 귀족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제 지방 토호로 이제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지의 전설, 그 탁주 지방 당지 전설에 의하면 그 장비는 뭡니까? 가축을 잡아가지고 그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육류 유통 사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토지도 뭐 많이 장만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도원 결의를 할 때는 그 장비에 그 후원 복숭아밭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술도 장비가 다 내고 뭐 모든 걸 장비가 다 이제 부담을 했던가 봐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부를 얻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문 세족과 이제 교류를 하고 싶어 하죠. 명예를 얻고 싶어 하죠. 그게 이제 고금을 통해서 고금을 관통하는 그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마 이제 장비가 그 유비와 사귄 것도 아마 그런 성향 때문이 아닌가. 그 이제 귀족을 좋아하는 이런 성향 때문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비는 누굽니까? 몰락했다 하지만은 그래도 황실의 후예잖아요. 황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부러워할 만 했겠죠. 이제 장비가 유비에게는 황실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토록 거친 장비가, 무지막지한 장비가 어떻게 합니까? 유비 앞에만 가면은 고양이 앞에 쥐가 되죠. 그런 거 보면 좀 상당히 그 이제 짐작이 가는 거죠. 이것과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장비가 이렇게 이제 권문 세족이나 지위 높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성격이 있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 장비가 그 자기 배우자를 택한 것도 역시 그 문불 가문의 규수였습니다. 문불 가문의 문불. 그 이제 위스 하후연 전에 인용된 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략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장비 부인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후패의 종매는 나이가 13살 되었는데 초군에 살고 있었다. 그 폐국 초군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초군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땔감을 하러 나갔다가 장비에게 잡혀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근한 5년 봄날이었습니다. 봄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문불 가문의 교수인데 왜 남하러 갔느냐? 이거는 한참 후의 일이죠. 한참 후의 일이죠. 뭐 이조 시대 때쯤이나 서기로 한 1400~1500년 후쯤 되면은 뭐 뗄나무하러 안 갔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1800년 전의 일이죠. 엄청나게 그 서기 한 200년대 일입니다. 서기 200년대 일. 서기 200년대 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아무리 잘 산다 해도 뗄감은 스스로 하러 가야 됐겠죠. 이제 근한 5년 같으면 서기 200년입니다. 서기 200년인데 이 당시는 서기 200년이라면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죠. 삼국지 3대 전쟁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관도대전이 일어납니다. 관도대전은 삼국지 3대 전쟁 중에서도 가장 이제 치열하고 이제 전쟁 기간이 길었던 전쟁이죠. 그러니까 온갖 전술 전략이 다 동원된 전쟁이 바로 관도전쟁입니다. 관도대전인데 이때 이제 이 해에 이제 조조는 곧 원소가 이제 내려올 거라는 건 이제 그걸 이제 짐작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후방 정지 작업을 합니다. 이제 황하 이북에서 이제 원소가 이제 쳐내려오죠. 쳐내려와서 이제 허도에 있는 허도를 진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조는
그 중간 지점인 관도점에서 원소를 맞받아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이제 조조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적인, 뭐 원소를 맞아 싸우기 전에 후방을 먼저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비부터 먼저 정리하기로 합니다. 근데 유비는 이때 서주에 주둔을 했죠. 서주 주둔했는데, 서주를 기점으로 이제 서주 경계와 그 예주 뭐 연주 이런 식으로 돼가 있는데, 그 경계 사이에서 이제 이 양편 군사가 이제 대치를 하는 거죠. 이제 유비군은 이제 서주 소패, 조조군과 유비군은 서주의 그 소패와 합의 뭐 이런 등지를 무대로 이제 이 대지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대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진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적진에 침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적의 그 뭐 움직임이라든가 뭐 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군사들의 그 배치라든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이제 잠입을 합니다. 잠입을 하는데 아마 장비가 이때 이제 그 소패나 합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이제 패국 초현이었으니까 그 이제 아마 거기에 침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땔감을 하러 나온 이제 아가씨를 이제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하는데 이 하우시댁 아가씨죠. 하우페이의 사촌 여동생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아가씨를 잡아다가 데리고 가서 자기 처로 삼아버리죠. 처로 삼아버리는데 이 하우시라는 이제 시족들은 그 패국 초현에 살고 있던 명문가였습니다. 명문가. 그러니까 한나라 공신인 하후영의 후예들이 이 대대로 이제 패국 초현에 살고 있었어요. 이 문벌 집안이었죠. 문벌 집안이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조조의 본가죠. 조조의 본가고 조조의 고향입니다. 본가가 있는 곳인 고향입니다. 조만전과 세어라는 그 책의 기록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조승은 하우씨의 아들인데 하우돈의 숙부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래 하우씨라는 거죠. 조승이 누굽니까? 조승이 조조의 부친이잖아요. 아비잖아요. 그 이제 조승이 중상시 그 조등이라는 환관에게 이제 양자를 들어가죠. 그 당시에는 뭐 복잡한 시대인데 그런 게 다 가능했던가 봐요. 서로 정략적으로 양자로 들어갔겠죠. 무슨 서로가 이제 이해 타산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양자로 이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양자로 들어갔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중상시 조등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럼 조조도 하우시에서 이제 조씨가 된 거죠. 근데 이제 하후돈의 숙부가 조승이었다 그러니까 조조와 하후돈은 사촌이 되는 거죠. 사촌. 혈연으로 사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후돈과 하후연이 또 사촌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후연은 조조와 어떻게 되느냐? 그 역시 사촌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하후연의 아버지와 하후돈의 아버지 또 조조의 아버지 이 세 사람은 형제간이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조조가 하후돈 하후연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끔찍히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하후돈 같은 경우에는 조조의 침실에 무상으로 막 들을 수 있었다 그래요. 아무도 그 무장들이 칼을 차고 조조의 침실에 들어갈 수가 어림도 없었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후돈은 마음대로 들락거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한 관계였는가를 잘 알 수가 있죠. 하후연도 굉장히 조조가 하후연을 거의 교육을 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이 장수감으로 만들죠. 하후연 나중에 서북 사령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조홍과 조인과 조홍도 그 조조와 사촌간으로 나옵니다. 사서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우돈과 하우연은 그러니까 자기 혈연이죠. 혈연으로 사촌가이고, 조인과 조홍은 어떻게 되는가? 양자간 집안의 조씨 집안에서 이제 사촌간이 되는 거죠. 양쪽 사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삼국지 위서에 제하후 조전이라는 그 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하후 조전에는 4명의 하후씨 장수 장성들, 그 다음에 5명의 조씨 장성들이 전기가 거기 실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양청 모두가 조조와 이제 친척되는 이제 일족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조씨보다 하우씨가 서열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 서열대로 이게 이제 뭡니까 차례대로 기록을 해놔 놨다는 거죠. 모든 그 전기들이 지금 서열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열대로, 높은 서열대로. 그러니까 하후돈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후연이 나오고, 하후연 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인 전기가 3번째 나오고, 조홍 전기가 4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쭉 나오는데, 하후돈과 하후연이 조인, 조홍보다 훨씬 앞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이제 실질적으로 군권도 이 하후씨가 훨씬 더 고위직을 맡았어요. 고위직을 맡고 그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조의 후원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쏠려 있었죠. 하우씨 쪽에 좀 더. 이제 그러면 하후패는 하후패의 이제 사촌 여동생이 이제 장비에게 이제 끌려갔으니까 하후패는 누구냐? 하후패는 바로 하후이연의 둘째 아들입니다. 하후이연의 둘째 아들. 그러니 조조 사촌의 둘째 아들이니까 그 뭡니까? 조조는 이 하후패의 오촌 당속이 되는 거죠. 오촌 당속이 됩니다. 참 바로 한 집안이죠. 근데 뭐 하후패의 종매는 하후패하의 사촌 여동생이니까 이 사촌 여동생은 조조가 제종숙이 되는 거죠. 조조에게는 제종진료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장비는 그럼 장비와 조조의 관계는 인척 관계인데, 그러면 처제종숙이 되는 셈이죠. 처제종숙.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장비는 이 아가씨를 납치해 갔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조조의 그 제종 진료라는 걸. 당시 이제 조조는 어떻습니까? 유비의 주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장비의 주적이죠. 그럼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조의 제종 진료라는 걸 알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알고도 이제 또 뭐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거는 미스터리입니다만은, 어쨌든 장비는 이 아가씨에게 홀딱 반했던가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정체로 삼았으니까요. 본체로 삼았으니까.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여성의 인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였잖아요. 남자들이 여성을 거의 물건 취급하다시피 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당시 장비의 나이는 뭐 35, 6쯤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하우시아우제죠. 이 하우소저와의 그 나이 차이는 자그마치 21살 차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뭐 요즘도 뭡니까?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그 20살 차이에 잘 살고 있는 뭐 이런 건 외국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그 참 희귀하죠. 흔한 게 아니죠. 아주 뭐 좀 특이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장비는 뭐 기뻐서 날뛰었을 것이고, 뭐 이 아가씨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싫어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죠.
그렇지만 이게 마음에 드는 남편감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말리길을 따라가더라도 뭐 참 불평이 없었겠죠. 그래서 장씨 부인이 이제 된 이 하우스호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 서양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남편 성을 따라서 장부인이라 그래요. 장부인.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장부인이라 그럽니다. 자기 성은 하우씨잖아요. 장부인이 된 이 아가씨는, 하우 아가씨는 이제 그 뒤로 단 한 번도 이제 그 친정 나들이를 하질 않습니다. 당시에 어떤 루트를 통하더라도 친정에 가고 싶다면 갈 수 있었죠. 아무리 전쟁 시기라 하더라도. 그 조조의 본처 정씨죠. 고문의 정자인데, 본처는 어쨌든 조조와 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자기 친정으로 가서 돌아오질 안 합니다. 조조가 찾아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통사정을 해도 안 돌아갑니다. 뭐, 그 막강한 조조가 통사정을 해도 안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한 번도 친정 나들이를, 그 장부인이 친정 나들이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남편이 좋았다고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뭐, 물론, 또 다르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좋아서 아주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장부인은 장비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서주에 그 소패나 거기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아하, 연암으로 내려갑니다. 예주 연암으로 내려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형주로 가서 형주 신야에 주둔을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조조가 그 형주를 침공하죠. 그 관도대전을 완전히 끝내고 형주를 침공합니다. 침공해가지고 당량 장판파에서 유비 군사가 그 뭡니까 조조 군사에게 박살이 나죠. 박살이 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도 이 아가씨는 장비를 따라서 이제 계속 피난을 갔겠죠. 그리고 나중에 적벽대전이 끝이 나고 형주 남군에 주둔을 합니다. 그 요즘에 그 오늘날의 그 호북성 강릉이죠. 강릉인데. 그리고 또 훗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천성으로 들어가죠. 유비가 그 사천으로 들어가서 익주를 차지하잖아요. 그 익주를 완전히 평정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비는 익주의 서북쪽 지역을, 서쪽 지역을 이제 그 뭡니까? 장비가 통치를 하죠. 거기 이제 혹시 이제 한중 쪽에서 적군이 내려오면 지나가야 되는 곳이 바로 파스입니다. 익주, 파스, 낭중이라는 곳이죠. 낭중의 곳에 여기 장기간 이제 이곳이 살게 됩니다. 보금자리를 털게 되죠. EBS 예전 2014년에 제가 EBS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삼국지 여행을 할 때 이때 낭중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도시가 엄청 크고 정비가 잘 돼 있고 아주 고색 창렬한 그런 건물들이 가득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비의 그 유물들이 그 뭡니까 곳곳에 그 이제 보존이 잘 돼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서 이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 이제 늙은 남편과 젊은 이제 아내죠. 부부 금슬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남인녀를 생산했어요. 이남인녀를 생산했는데 두 아들은 그 뭡니까 소설에도 나오죠. 장포와 장소입니다. 장포와 장소. 그 삼국지 연의의 그 뭡니까 장포의 활약이 대단하죠. 그 후반기에 가면은 그 유비 그 장비도 죽고 관우도 죽고 유비도 죽고 난 뒤에 제갈량을 따라서 뭡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뭐 여러 가지 이 위나라 군사를 공격하고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비를 빼닮아서 용맹이 삼군에 뜸간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죠. 실제로는 그 장비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건 다 소설에서 꾸며낸 내용입니다.
이 맏아들 장소는 장비가 장비가 죽기 전에 먼저 죽습니다. 이게 요절하죠. 요절합니다. 근데 장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장비가 갖고 있던 자귀, 서형후라는 자귀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그 둘째 아들 장소가 계승을 하죠. 장소가 계승합니다. 계승하는데 이 장소는 오래 살아요. 장소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 263년이 되면 촉한이 멸망하죠. 그 위나라의 그 뭡니까 그 장수 등해가 유명한 등해가 성도를 침공해서 성도를 함락하죠. 함락했을 때 후주 유선 유비 아들 유선이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장소를 보내서 장소를 항복 조인식 수석 대표로 보냅니다. 그래서 장소가 이제 가서 등해에게 가서 항복 문서를 바치죠. 투항 문서를 바칩니다. 이때 장소의 나이가 이미 60여 세였습니다. 이렇게 참 한 세대 한 세대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을 때는 이제 그게 이게 시간이 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뭐 조상 찾고 뭐 후에 찾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한 세대 한 세대가 금방 이렇게 이제 바뀌어 지나가죠. 근데 이제 장소의 아들 장주는 이때 그 등해가 쳐들어올 때 같이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손자가 전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비에 이제 이제 뭡니까 자손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생활이 전개가 되는데 두 딸이 있습니다. 장비가 두 아들 두 딸이 있다 그랬죠. 이남 이녀라 그랬는데 두 딸은 이제 아들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성공을 하죠. 왜냐하면 이 두 딸이 둘 다 이제 촉한 제2대 황제인 후주 유선의 황후가 되죠. 그러니까 막강하죠. 이제 맏딸은 서기 221년에 촉한 장무 원년입니다. 그 5월 달에 유비가 황제로 등극을 하죠. 등극하면서 황태자를 책봉합니다. 후주 이제 유선을 황태자로 이제 아두였죠. 아두가 이제 황태자가 되면서 이제 그 태자비를 이제 장비의 딸로 이제 맞아들여서 이제 태자비로 맏딸을 이제 장비의 맏딸을 태자비로 삼습니다. 이때 유선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어요. 14살이었는데 아마 이거 장비의 딸 맏딸 짱샤오제는 아마 그때 유선보다 한두 살 많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짱샤오제 그 맏딸 장비의 맏딸은 이미 장판파 사건이 208년에 일어났는데 그 장판파 사건 이전에 그 신녀나 번성에 주둔할 때 그 이제 태어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장판파 때 이제 이 아두는 유비의 아들은 완전히 강보의 사인이 이제 가난하기였죠. 완전 가난하기였습니다. 그때 뭐 장판파 때 그 조조 군사가 쳐들어와서 유비 군사들이 박살이 났을 때 유비 가족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비의 예를 부인 중에 미부인인가 누군가는 죽고 거기서 그랬죠. 거기서 조자룡이 뭡니까 미부인이 안고 있던 아기를 받아가지고 음식값 속에 넣고 그래서 조조의 100만 대병성을 막 좌충우돌 하면서 20여 명의 장수들을 조조 장수들을 목을 베어가면서 이제 청홍검이 번쩍이는 데마다 적장의 목이 날아가고 그랬죠. 당시에 장비는 장판파에서 과함을 질러서 위급시기니까 과함을 질러서 이제 조조 군사를 이제 침범 못하도록 전진 못하도록 막았지만은 조자룡의 삼국지에 나오는 관략은 대단했죠. 그랬는데 조자룡의 피를 흠뻑 덮어 쓰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제 유비 있는 데까지 오게 되죠. 거기서 유비를 찾아가지고 유비 앞에 가서
이제 이제 유비의 아들을 이제 내놓죠. 음식갑을 열고 이제 강복에 쌓인 이제 아기를 이제 내니까 채근채근 자고 있었다 그랬죠. 채근채근 자고 있는데 이 주공 여기 공자님이 아직 자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받쳤죠. 받치니까 유비가 이제 받아가지고는 물끄러미 한참 들여다 보더니만 땅바닥에 내던졌죠. 야 이놈아, 니 때문에 아까운 장수 한 분을 잃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니까 조자룡도 감격을 하고 그 좌우에 있던 장수들도 모두 감격을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속담이 이제 생겨났죠. 유비는 자식을 내던져서 부하의 마음을 사고 눈물을 흘려서 강산을 얻었다. 이런 속담이 이때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온갖 이야기가 다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냥 아두는 좀 모자라는 그런 황제잖아요. 그 이제 어떤 이야기 중에는 그래요. 유비가 그때 내던졌을 때 아두가 뇌 손상을 좀 입어가지고 이제 좀 아둔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뭡니까? 아, 이 맏딸이 태자비가 될 그 당시에는 장비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직 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인해 죽죠. 건강하던 사람이 인해 죽은 거는 왜 그랬습니까? 유비가 이릉전쟁을 일으키고 장비도 그 관우의 죽음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어서 빨리 쳐들어가려고 뭡니까? 이제 병장기를 만들었죠. 어서 빨리 만들으라고 뭡니까? 공격용 무기 같은 걸 어서 빨리 만들으라고 그 부하들을 닥달하다가 그 견디다 못한 부하들 손에 이제 피살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비는 죽지 않을 걸 이제 너무 성격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비도 죽게 되잖아요. 이릉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유비도 죽게 되죠. 장비도 죽고 유비도 죽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이제 근흥운년이 되면은 224년이 되면은 제2대 촉한 황제가 등극을 하죠. 유선이 촉한 2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비의 맏딸은 바로 황후가 되죠. 황후가 되면 어떻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죠. 그러니까 후궁 쪽은 완전히 황제의 명령 없이 이 황후가 다 관리할 수 있죠. 후궁들은 이제 그 황후의 이제 명령을 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장황후는 이제 후궁들을 호령하면서 15년 동안 황후 자리에 있습니다. 이 15년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촉한의 그 명제상 제갈량도 이제 죽게 되고, 제갈량이 죽고 나자 그 뒤를 이어서 장환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이제 촉한을 이끌어가는 군정 대신이 되죠. 정치를 주도합니다, 장환이. 이 시기에 장환이 이제 그 국가를 다스리던 이 시기에 이제 이 맏딸도 죽게 됩니다. 병으로서 이제 죽게 되죠. 그게 근흥 15년, 서기 239년쯤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 그 다음 황후는 누가 되느냐 하면 언니가 황후였을 때 역시 이제 유선의 후궁으로 들어와 있던 그 귀인 신분이던 그 이제 둘째 딸이 귀인 신분에서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딸이 다 이제 황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비는 뭐 죽었지만은 아쉽지만은 그 장비의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후주 유선의 장모가 되는 거죠. 이제 황제의 장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뭐 행복하게 잘 살겠죠. 뭐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겠죠. 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 뿐이지. 그래 됐는데, 그런데 이제 서기 249년입니다.
연이 15년, 촉한 연이 15년이죠. 둘째 딸이 이제 황후가 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위나라에, 촉한이 아닌 그 조조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던 위나라에 큰 이제 내란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엄청난 내란이죠. 고평릉 사건이라 하는 내란인데, 위나라로서는 나라가 생기고 미정유의 이제 정변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위나라의 국정 대권을 좌지우지하던 조상이라는 사람이 사마이의 손에 피살됩니다. 이제 국정 대권을 쥐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때부터 사마시가 이제 완전히 국정 대권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조씨는 그냥 허수아비 황제에 불과하게 되죠. 이제 사마이가 정권을 장악하자, 이제 황족인 조씨들은 어떻게 됩니까? 황족인 조씨들은 위기가 찾아오죠. 꼼짝 못합니다. 조금도 이제 움직임도 이제 누구를 만나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죠. 조금만 뭔가 눈 밖에 나면은 바로 이제 정적으로 이제 그 뭡니까, 숙청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후페는 이때까지 그 위나라에 고관직에 있었는데, 이 죽은 뭡니까, 이 정변에서 이제 죽은 이 조상, 국정 대권을 좌지우지하던 조상과도 사이가 좋았고, 또 그 황족 이제 황실과는 이 혈연 관계죠. 말하면 하우시에서 이제 조씨가 됐으니까 이 혈연 관계였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연히 이제 사마시 쪽에 이제 어떤 뭔가 그걸 받게 되겠죠. 어떤 제재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우페는 견디다 못해서 촉한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촉한이란 나라는 하우페에게 또 어떤 나라입니까? 원수의 나라입니다. 왜? 자기 아버지 하우연이 촉한과 전쟁을 하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정군산 전투에서 황충에게 이게 이제 하우연이 죽었잖아요. 서북 그 군구 사령관이었잖아요, 그 당시. 말하자면 그러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나라란 말이죠. 그럼 이제 웬만하면은 이런 그 뭡니까, 위나라가 이런 정도가 안 됐으면 망명할 리가 없죠. 이제 촉한이는 이제 망명을 합니다. 이때까지 그 장비의 장부인은 아직 살아있었죠. 건재했습니다. 하후샤오제죠. 그러니까 자기 사촌 오빠가 오는 거죠. 근데 이때 유선에게도 아들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몇 명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궁들 소생이긴 했지만은 법적으로는 장황후의 이제 자식들이죠. 장황후의 자식들입니다. 근데 유선이 이제 위나라의 거물급이 아주 거물급 하우페가 이제 망명을 하러 온다 이러니까 유선 황제가 직접 이제 마중을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자식들을 소개하죠. 아주 센스 있게 소개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하우씨 집안의 외손이라고. 이 아이들 잘 보세요. 그 하우씨 집안 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제 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해서 후세 사가들이나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유선이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아둔한 사람이 아니다. 아주 센스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나저나 이 하우시아우제, 하우소저, 뭡니까? 장비의 부인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 만에 이 사촌 오빠를 만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서기 200년의 장비에게 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249년이니까 50년이 됐죠. 50년이 흘렀습니다. 참, 만단 정회를 사촌 오빠하고 만나서 몇 날 며칠 풀곤 했겠죠.
이제 했는데, 어쨌든 하우페는 이제, 촉한에 와서 아주 이제 극진한 대접을 받죠. 촉한의 거기 장군이 됩니다. 거기 장군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정의품입니다. 아주 막강하게 높은 자리죠. 그러니 대장군 바로 밑에가 이 거기 장군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강류가 그 당시에 그 위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류와 동급이 됩니다. 강류와 동급이 돼가지고 이제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출정을 나가고 이렇게 했어요. 위나라의 그 군사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이랬겠죠. 이래 했는데 그 이제 촉한을 위해서 전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 동안 촉한에서 살다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이때쯤 이제 그 장비의 부인도 죽게 되죠. 아마 세상을 떴을 거로 추정합니다. 이제 부인이 죽은 그거는 이제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장비의 둘째 딸은 그 뒤에도 이제 쭉 황후를 하죠. 24년 동안 황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263년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유선이 꼭 황제 자리에 있은 지가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있다가 촉한이 멸망합니다. 등해가 침공을 해서 위나라 등해가 침공을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패전국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참함이 참 피해는 말로 이제 할 수 없죠. 점령군이 들어와서 그 총나라 서울 성도를 막 숙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큰 난리가 발생하죠. 이제 궁중의 여인들까지, 심지어 그 유선이 거느리던 그 후궁들까지, 비첩들까지 침략군들의 사냥감이 됩니다. 근데 이 장비의 둘째 딸은 이 난리통에도 손끝 하나 안 다치고 무사했다 그래요. 무사했다가 나중에 이제 유선은 낙양으로 올라가죠. 이제 사마염이 사마이의 후 이제 조손자죠. 사마염이 불러올립니다. 불러올리니까 낙양으로 올라갑니다. 낙양으로 올라갔을 때 이 장비의 둘째 딸도 따라가서 어쨌든 그 천수를 다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상이 장비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 장비의 현대인의 장비의 러브 스토리라 하지만 현대인의 그 러브 스토리에 비하면은 너무 단조롭죠. 싱겁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숨은 게 더 아기자기하고 더 은밀하고 더 많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난 건 빙산의 일각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랑 이야기는 뭡니까? 허공 속에 다 감춰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장비와 그 하후소저의 그 금설은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이제 찾아봤을 때 시종일관 좋았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는 거칠고 무지막지한 캐릭터로 나오죠. 장비가 여인과는 전혀 그 인연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된 장비가 실제로는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남편이었다는 사실, 그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장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상형을 만난 겁니다. 그 말하자면 자신의 이상형을 배우자로 삼은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요즘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그런 게임도 나온다고 유행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누구에게나 이상형은 있죠. 있지만 이상형을 만날 행운은 또 누구에게나 있는 건 또 아니죠. 물론 저는 이상형을 만났습니다만 안 그러면 혼이 나겠죠. 어쨌든 이번 시간은 장비의 러브 스토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감기가 조금 들어서 죄송합니다.